안녕하세요. 열린 수신함의 김수신 한성훈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네. 네. 지난 시간에는 쌍꺼풀 수술 그리고 눈매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환자들은 눈 수술할 때 가장 수술하면 뭐 다들 그러죠.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죠. 그래서 오늘은 그 쌍꺼풀 수술 후에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 원장님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부작용이라는 게 이제 환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의사도 싫어하는 게 있는데 수술하면은 이제 꼭 생기는 것이 몇 가지 있죠. 붓기라든지 약간의 혈액도 피도 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진짜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거, 또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미리 우리가 알게 되면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환자한테 미리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게 생길 수 있구나 하니까 안심도 하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도 주로 이런 걸 잘 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 뭐 당연히 지금 선생님 법적으로 의사들은 나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자동차를 사러 가는데 그 차 파는 사람이 자동차 사고 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. 뭐 네. 다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죠. 좋은 이야기만 하죠. 급발진이 생깁니다.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. 정말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네. 이야기 안 해요. 근데 병원에 오면 그런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도리어 이상한 그렇죠. 겁니다. 왜 의사들은 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뭐 아주 드문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죠. 일반적인 부작용 설명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 사회 규약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. 근데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수술하고 나오는 환자 갑자기 얼굴 낯이 확 바뀌어요. 그러면서 한 말이 선생님 왜 수술하면 아프다는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? 이렇게 아프신 줄 몰랐어요. 뭐 그런 건가요? 네, 그래서 웃었어요. 네. 그거 아프고 당연한 거죠. 그랬더니 환자 몹시 불쾌하더라고요. 일반적인 것 중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했을 때 일반적인 거 있습니다. 그 수술하면은 붓기 좀 생기죠. 당연히 붓습니다. 멍도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통증 뭐 이거 있죠. 또 뭐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염증 뭐이라고 하는데 염증이라는 거는 곱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.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. 또 곱는다는 것은 감염에 대해서 균이 침입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조금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상처가 낫는다는 건 항상 염증이 생겨야 낫습니다. 네, 염증 반응이라고 하죠. 염증 반응이 전혀 없으면은 상처가 벌어진 대로 그대로 네,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반응이 우리 몸을 네.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고 말씀하신 대로 염증이 생긴다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고름이 잡히거나 감염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 감염된 병은 극히 없지만 아주 드물죠, 그건. 네, 있을 수가 있죠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붓기나 멍 같은 걸 생각할 때 한 가지 요새 조심해야 될 거는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.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혈액순환이 되는 거를 복용하신다고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 아니라 어느 분 저는 그 20대도 이걸 드시는 분을 봤어요. 꽤 많이들 그걸 왜 드세요? 전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요. 그랬더니 이게 그 언론이나 뭐 이런 매체에서 하도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뭐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주로 많이 먹는 게 이제 오메가3 같은 거, 또 혈액순환 개선제, 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약간 오일 성분이 있는 거 이런 걸 먹게 되면 특히 약용으로 먹을 때는 그 아스피린이나 무슨 와파린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심장의 판막 수술 뭐 하신 분들, 스텐트 하신 분들은 꼭 복용을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내과 의사의 잘 그 진단을 받아서 쓰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되고요. 이런 걸 복용하시게 되면은 약간 수술할 때 출혈이 나서 문제가 되니까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좋은 결과, 붓기를 막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전에 끊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. 건강 보조식품은 뭐 그것만 해도 그냥 밥 한 공기 너무 많죠? 먹을 수 네. 있을 거예요. 밥 한 네. 공기만큼 네. 뭐 종류가 많은데요. 우리가 건강하게 상식적인 식사만 다 한다면은 그렇죠. 굳이 필요 없는데 네. 뭐 굉장히 젊은 분들도 많이 드시더라고요.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. 맞습니다. 네.
눈 상용에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면 뭐가 있을까요? 기능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이제 그 합병증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아마 기능적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눈이 이렇게 좀 들떠진다. 수술했는데 눈이 들떠진다. 혹은 눈이 좀 안 감긴다.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의 상태인데 또 무슨 뭐 시력에 관한 문제 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. 그러나 이런 게 이제 많은 거는 아니고 특별한 그 수술을 했을 때 그러는 건데 그런 거 경험도 좀 어떻게 좀 있으십니까? 글쎄, 이제 눈 상용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눈이 뭐 잘 안 떠진다든지 또 안 감긴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인데 보통의 그 쌍꺼풀 수술할 때는 눈 뜨는 근육을 건드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상하로, 이용해서 뭐 쌍꺼풀을 만들긴 하지만 그거를 네. 뭐 자른다든지. 자르거나 뭐 네. 그렇죠. 뭐 그런 일은 그죠. 특별한 눈매 교정 수술에서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눈이 뭐 안 떠진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 지나면 당연히 떠질 겁니다. 정상적인 수술을 했을 경우에 보통 그렇죠, 그렇죠. 눈이 안 감긴다. 네, 피부를 많이 잘라내서 눈이 안 감기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드물죠. 네. 수술 뭐 그것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 괜찮아요. 그런데 눈을 안 감긴다면 수술 직후에는 눈 감는 근육이 바로 피부 밑에 붙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마비가 되고 붓고 그래서 네. 제대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네, 처음에 안 감길 수가 있겠죠. 네, 그거는 그럴 이제 경우는 뭐 정상적인 코스다.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. 이제 계속적으로 뭐 눈을 안 감긴다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그렇죠.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아주 눈 뜨는 게 아주 졸린 듯이 거진 못 뜨는 네. 사람을 강제로 눈을 많이 뜨게 해놓으면은 그렇죠.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그건 특별한 예라고 네, 하고 그렇습니다. 막 네. 그런 경우는 아마 의사 선생님이 네. 미리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렇죠. 그럴 수도 있겠다. 뭐 실명? 뭐 그 듣도 보도 못한 거에 속하는 정도죠. 우리 평생에 네. 부작용 이런 지금 이야기도 우리 평생에 네. 이런 일을 보고 싶지 그렇죠. 않고 안 봐야 보지 되겠죠. 않게 해달라고 네, 네. 우리 한 원장님 네, 또 네. 저도 다 기도를 하고 네, 네. 있습니다. 뭐 저희가 일을 한 동안에 네. 실명 같은 그 잡지는 저널이라고 그러죠, 그지? 있을 수가 있죠. 보고돼 있죠. 네. 뭐 몇백만 명의 한 명이라 네.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대부분 출혈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눈을 너무 압박해서 네. 그 신경에 가는 혈액이 차단되고 그래서 있는데 거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우선 수술하고 나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이상하면은 수술하신 그렇죠. 선생님하고 빨리 연락하는 상의하면 게 최고입니다. 되고요. 또 시력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. 시력자. 아, 그러게요. 가끔 그거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수술하고 그랬더니 그렇죠.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. 네네. 눈 속에 이제 각막이 있고 뭐 그 뒤에 수정체가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. 근데 그 각막이라는 게 굉장히 얇고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눈꺼풀이 굉장히 많이 뭐 보통 때 우리 눈꺼풀이 하나라면 아마 네, 조금 수술하고 나서 부었을 때는 한 2배? 세 배?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죠. 그렇게 부어서 그 자체가 각막을 누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각막의 굴절도가 달라서 난시라고 하죠. 있는 분들은 그 난시의 경향이 좀 심해지면 조금 변화될 수가 있어서 시력이 떨어진 것 같고 보이는 게 그렇지 안 보이죠. 뭐 그런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들이고요. 네, 그게 걱정 안 하셔도 그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.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도 계속 시력이 좀 떨어진다 하면은 그 난시도 교정이 안 된 거니까 그건 아마 안경을 다시 맞출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. 근데 뭐 이런 부작용은 사실 특히 드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니까요. 뭐 정상적인 수술에서는 초기에 그 붓기가 있을 때 말고는 그 시력을 이렇게 좋게 한다. 어떤 분은 가끔 또 좋아졌다는 분도 있어요, 사실은. 그런 그렇죠. 거라든지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 수술, 쌍꺼풀 수술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사실 뭐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특히 미용 수술에서 특히 눈 수술에서 환자들이 생각하는 그 부작용 중에 환자들이 말하는 부작용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사실 만족.
그렇죠. 주관적인 불만족이 많고요. 네. 만족도가 떨어진다. 뭐 이런 이야기고요. 그 다음에 뭐 짝증. 그게 이제 명백한 거는 짝증이라든지 그렇죠. 네. 뭐 모양이 크다 작다. 네. 뭐 흉터가 있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러죠. 수술하는데 100명을 만났는데 100명이 모두 다 너무 예쁘다 라고 이야기하길 기대하진 마십시오. 네. 그러죠. 특히 부었을 때는 그렇죠. 뭐 그 모양이 최소한 이 눈 모양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네. 지나야 됩니다. 그래야 낯설은 게 있고 또 붓기도 가라앉고 자리를 잡거든요. 근데 이제 수술 직후에 오자마자 이제 그런 이야기, 모양 이야기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. 또 꽤 많아요. 처음에는 이제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 붓기는 우리가 원래 쌍꺼풀보다 약 2배 내지 그 이상의 차이가 있거든요.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도 2배 이상의 차이로 보이는 거죠. 그렇게 되니까 환자가 처음 볼 때는 좀 당황스럽게 생각되는데 붓기가 가라앉으면 훨씬 좋아지면서 또 세월이 가면은 시간이 이제 몇 달 가다 보면은 자기가 눈 뜨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 또 눈썹의 위치 다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을 찾는 경우가 많죠. 그러니까 환자한테 잘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성형외과 의사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환자 입장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. 어?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? 그렇죠. 네. 확신을 주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네.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볼 때는 실제적으로는 안검 하수까지는 아니나 좌우 차이가 있어서 눈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, 쌍꺼풀 차이 말고요. 이랬을 때는 이제 근육을 조절해서 눈이 잘 떠지게끔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랬을 때도 수술 직후에 보면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제 수술자의 마음에는 요거는 이렇게 해서 근육을 이만큼 당겨줬으니까 나중에는 반드시 올라가서 잘 될 거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전문적인 또 의사 또 수술하신 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근육을 당겨놔서 지금 이런데 앞으로 1주, 2주, 한 달, 2달 가면 이게 차차차 올라가면서 좌우 균형이 맞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 제일 많은데 네, 마음에 들지 않는다.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? 이제 우선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야 우리가 볼 되는데, 때는 괜찮은데 네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. 우선 주위에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기 친구들한테 봤을 때 친구들은 뭐라고 그러는가, 또 되게 가족들이 봤을 때 이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서 자기가 이게 비교적 괜찮은 거구나 하고 생각을 바꿔주면 가장 좋은데, 이게 뭐 쌍꺼풀 크기라든지 눈의 크기라든지 이게 주관적으로 내가 독특해서 나는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 사실 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. 이건 정말 뭐가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고쳐주고 그럴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왜냐 고치는 건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. 그러나 그렇게 고쳤을 때 이분한테 분명히 좋지 않거나 나중에 또 문제가 될 텐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인 생각으로 그걸 안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그런 거를 잘 호응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 쌍꺼풀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 쭉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. 네. 다음 시간은 뭐 할까요? 쌍꺼풀의 모양에 대해서 네. 뭐 이제 좀 그렇죠. 편한 분위기로 여러분들과 같이 쌍꺼풀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